1813년 9월 5일에 저주를 받았던 윌리엄 해리슨 미국의 총사령관이 27년 후인 1840년에 당선이 됐습니다. 이듬해 3월 4일에 취임을 했습니다. 1841년 3월 4일에 취임했는데 이분이 그 당시 취임했을 때 연령이 69세였습니다. 고령이었죠. 지금하고는 한 180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 당시에 만 69세 취임했던 부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도 고령 논란이 있다 보니까 대통령 취임식을 하던 1841년 3월 4일에 비가 억수로 쏟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보좌관들이 우산이나 우비를 입고 연설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를 쫄딱 맞고 폭우 속에서 100분 동안 1시간 40분 동안 100분 동안 연설을 하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급성 폐렴에 걸려가지고 병상에서 1개월 임기를 수행하다가 급성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단기 임기인 한 달만 대통령 임기를 수행하다 그것도 병상에서 급성 폐렴으로 투병하다가 사망했던 분이 바로 태쿰스 저주의 첫 번째 희생자 바로 제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입니다. 그러니까 미영전쟁 당시에 태쿰스로부터 직접 저주의 말을 들었던 그 미국의 그 당시 총사령관이 27년 후인 1840년에 당선돼 가지고 부대 대통령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태쿰스 저주의 첫 번째 희생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희생자는 1820년 간격입니다. 아까 태쿰스 저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까요? 앞으로 20년마다 1회 자리 수가 0으로 끝나고 10회 자리 수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이 되는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목숨을 잃을 것이요 라는 게 태쿰스의 저주인데 그걸 머릿속에 인식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희생자가 바로 20년 간격이니까 1860년에 당선된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고 이분이 1864년에 재선이 되고 재선 임기가 시작된 직후인 1865년 4월 9일에 남북전쟁에서 승리했는데 1865년 4월 14일에 워싱턴 DC 포드 극장에서 그 당시에 남부군의 극렬한 지지자였던 존 윌키스 부스의 총탄을 맞고 사망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희생자가 1880년에 당선된 아까 20대 대통령 제임스 갓필드 대통령 임기 4개월 만에 워싱턴 DC 열차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다 모교 대학 윌리엄스 대학인가 모교 방문을 위해서 열차 기다리다가 총격을 받아서 죽었는데 찰스 기토 암살범이 갓필드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했다라는 이유로 파리 공사 자리를 요구했는데 거절하자 총격을 가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세 번째 희생자고요. 네 번째가 1900년에 재선됐던 바로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고 그건 이제 1901년 9월 6일에 뉴욕주의 버팔로에서 박람회에서 이제 악수를 하다가 피격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무정부주의자 촐고시의 총격을 받고 사망을 했던 게 네 번째 케이스입니다. 네 번째 태쿰스의 저주 희생자고요. 다섯 번째가 1920년에 당선된 바로 제29대 대통령 하딩 대통령입니다. 하딩 대통령은 1920년에 당선이 되고 23년에 재선을 노리고 선거 유세 이런 운동을 다니다가 미국의 태평양 연안의 북서부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남쪽에 있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로 열차로 이동하다가 심장마비 증상이 있어서 샌프란시스코의 호텔로 후송이 됐는데 거기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게 태쿰스 저주의 이제 다섯 번째 희생자 29대 대통령 하딩 대통령입니다. 하딩. 병사를 한 거죠. 첫 번째 희생자인 윌리엄 맥킨리도 급성폐렴으로 병사를 했고 다섯 번째 희생자 하딩 대통령도 바로 심장마비로 병사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희생자가 1932년에 초선, 36년에
재선, 40년에 3선, 44년에 4선 됐던 미국 헌정사상 유일하게 대통령을 4번 했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4선 임기가 시작된 지 약 석 달 만인 1945년 4월 12일 날 뇌출혈로 사망을 했으니까 병사를 해서 태콤스 저주의 6번째 희생자가 됐는데요. 자, 루즈벨트 대통령 2차 세계대전을 사실상 승리로 이끌었는데 영국의 윈스턴 처칠과 함께 영국의 윈스턴 처칠 61대 63대 총리와 함께 윈스턴 처칠은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요.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인물 랭킹 1위 미국의 61대와 63대 총리를 2번 했던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과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분이 바로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인데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1945년 4월 12일에 뇌출혈로 사망을 함으로써 태꿈스 저주의 6번째 희생자가 됐는데요. 그로부터 18일 후에 4월 30일에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권총 자살을 해가지고 5월 8일에 독일이 미국, 프랑스, 영국을 상대로 항복을 하고 5월 9일에는 소련을 상대로도 항복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의 유럽 전선이 종결이 됐지만 일본은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고 45년 7월 16일에 인류 역사상 최초의 핵실험, 원자폭탄 핵실험이 미국의 뉴멕시코주에서 성공이 이루어졌고 열흘 후인 7월 26일에 포츠담 선언에서 일본이 즉각적으로 항복하지 않으면 즉각적이고 완전한 파멸이 있을 뿐이다라는 포츠담 선언이 있었고 그래도 항복하지 않으니까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인류 최초의 우라늄 원자폭탄인 리틀보이를 투하했고 그래도 항복하지 않으니까 8월 9일에는 나가사키에 인류 최초의 플루토늄 원자폭탄인 펜맨을 투하했고 그래서 6일 후인 8월 15일에 항복을 해서 2차 세계대전의 태평양 전선도 종전이 됐다라는 건 다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 승전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1945년 4월 12일에 뇌출혈로 사망해서 태꿈스 저주의 6번째 희생자이자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20년 후인 1960년에 당선된 바로 그러니까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1940년에 3선이 됐으니까 3선된 연도 1940년도 1의 자릿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릿수가 4라는 짝수인 연도에 당선이 됐으니까 태꿈스 저주와 관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년 후인 1960년에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데 이분이 1963년 11월 22일에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총격을 받아서 오스월드의 총탄을 맞고 사망을 해서 태꿈스 저주의 7번째 희생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태꿈스 저주의 희생자 7명은 1840년에 당선된 부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으로부터 1960년에 당선된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까지 120년 동안 20년 간격으로 당선된 7명의 대통령이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한 사건의 원인이 된 저주가 태꿈스 저주인 거고요. 그 7명 중에 총격 사건으로 인한 암살이 아까 피격됐던 12명의 대통령 중에 4명이 해당이 되는 거고 나머지 3사람 즉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 그 다음에 29대 대통령 하딩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병으로 돌아가시죠. 병사. 그래서 4명은 총격으로 돌아가시고 총의 공격. 그 다음에 3명은 병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총 7명이고 그 다음에 이 7명을 소속 당으로 따져보면 5명은 공화당이고 2명은 민주당입니다.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와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민주당이고 나머지 5명은 다 공화당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상 7명이 태꿈스 저주와 관련이 되고 그 다음에 20년 후 존 F 케네디 대통령으로부터 20년 후인 1980년에 당선된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은 총격을 받았지만 급히 수술해가지고 살아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테쿰스의 저주가 풀린 첫 번째 케이스가 1980년에 당선된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입니다. 그런데 왜 살아났는지에 관해서는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인디언들에게 가장 우호적 정책을 펼쳤다. 그래서 테쿰스의 저주, 인디언의 저주가 풀렸다라는 설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그 인디언들,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 카지노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줬기 때문에 인디언들한테 우호적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인디언의 저주라고 할 수 있는 테쿰스의 저주에서 풀려난 첫 번째 대통령이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총은 맞았지만 살아났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또 20년 지난 2000년, 새천년에 당선된 분이 43대 대통령 아들 부시, 이른바 아들 부시 조지 워커 부시인데요. 자, 이분은 아까 2005년에 수류탄 공격을 받았지만 불발탄이었기 때문에 30m 전방에 떨어진 수류탄 공격을 받았지만 불발탄이었기 때문에 살아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래서 테쿰스의 저주가 풀린 두 번째 케이스다. 테쿰스의 저주가 풀린 두 번째 케이스가 2000년에 당선된 조지 워커 부시다. 43대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 이른바 아들 부시 대통령이라는 설이 유력하고요. 그로부터 20년에 흐른 2020년에 당선된 분이 누구죠? 2020년. 다 20년 주기지 않습니까? 1의 자리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수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된 대통령들이 다 20년 주기로 당선된 대통령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0년에 당선된 분도 테쿰스의 저주에 해당되는 연도에 당선된 경우죠. 누가 당선되셨죠? 4년 전에 2020년에 바로 현직 대통령인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임기가 내년 1월 20일, 2025년 1월 20일 정오의 임기가 끝나는데요. 임기 재선에 성공하실지는 미지수인데 혹시나 재선에 성공이 안 된다면 내년 1월 20일 정오까지가 임기인데 이 기간 중에 남은 임기 동안 사망하지 않으리라고는 누구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고령이시다 보니까 물론 저는 조 바이든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만수무강하시기를 기원하는데요. 요즘 인지력이 많이 떨어지셨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여하튼 임기가 아직 안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테쿰스의 저주가 부활이 돼가지고 2020년에 당선되셨으니까 1의 자리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수가 2라는 짝수인 연도에 당선된 20년 주기설에 당선된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하시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그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하여튼 재선에 성공하시길 바라는데 그것은 하늘에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재선이 되시든 재선이 안 되시든 간에 남은 임기 잘 채우시고 또 재선이 되신다면 새로운 임기도 잘 수행하시고 건강하게 퇴임하셔서 100년 해로하시고 9988 만수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임기를 못 채우고 돌아가실 확률도 완전히는 배제할 수 없다 보니까 테쿰스의 저주가 부활이 되진 않을까 걱정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이상 최근에 총격 이틀 전에 7월 13일에 피격당하신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분 중에서 12번째로 피격되신 제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피격되신 분 12분을 소개해드렸고 그 중에 4분은 테쿰스의 저주와 관련해서 암살이 되신 거고 추가로 테쿰스의 저주와 관련해서 추가로 3명은 병으로 돌아가셨다는 걸 소개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재밌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했던 분이 총 원래는 8명입니다. 8명인데 그 중에 7명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테쿰스의 저주와 관련이 된 7분은 소개해드렸고요. 반면에
한 분은 태콤스 저주와 관련이 없습니다. 1의 자리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수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된다라는 그 20년 주기설에 해당되는 그것에 해당이 안 된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 중에 사망했던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8분인데 그 중에 7분만 태콤스 저주와 관련되고 나머지 한 분은 태콤스 저주와 관련이 없이 1848년에 당선된 분이 멕시코 전쟁, 미국과 멕시코 전쟁의 영웅인 제커리 대통령입니다. 제커리 대통령. 그분이 1848년에 당선됐는데요. 1848년에 제12대 미국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1848년에 제12대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 제커리 대통령은 이분이 미국과 멕시코 전쟁에서 승리의 영웅입니다. 멕시코와 미국 간의 전쟁은 1846년부터 48년까지 2년 동안 전개됐고 미국이 승리해가지고 지금의 미국 태평양 연안의 캘리포니아주, 그 다음에 애리조나주, 그 미국 서부 지역에 있는 서남부 지역, 서부와 서남부 지역에 있는 상당 엄청난 면적을 멕시코로부터 사실상 강탈을 했었죠. 그게 바로 1848년에 미국 멕시코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함으로써 그렇게 이루어진 건데요. 그때 승리의 주역이 바로 그 해에 대통령이 당선됐던 1848년 11월 대통령이 당선됐던 제12대 대통령 제커리 대통령인데요. 1848년 당선이 있기 때문에 태콤스 저주와 관련이 없는 연도에 당선된 거죠. 이분은 임기 2년 차였던 1850년 이듬해 취임했죠. 1849년에 취임하고 임기 2년 차였던 1850년 7월 4일 독립기념일입니다.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1776년 7월 4일인데요. 그로부터 약 한 74년 정도가 흐른 1850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74주년 때죠. 미국 독립선언 74주년이었던 1850년 7월 4일에 날씨가 더웠었습니다. 그래서 12대 대통령 제커리 테일러 대통령, 제커리 테일러입니다. 이름이 풀네임이 제커리 테일러 대통령입니다. 이 12대 대통령 제커리 테일러 대통령이 미국 독립선언 74주년이었던 1850년 7월 4일에 더운 날씨에 차가운 우유에다가 체리 이런 걸 섞어가지고 급히 드시는 바람에 과식을 했습니다. 과식. 그래서 급성 위경련이 발생돼서 5일 만에 사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을 하신 거죠. 이분이 바로 12대 대통령 제커리 테일러 대통령인데 1848년에 당선되셨기 때문에 태콤스 저주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만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임기를 못 채우고 돌아가신 임기 중에 사망한 대통령 8명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은 태콤스 저주와 관련이 없고 이전에 소개해드린 7분만 태콤스 저주와 관련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 44분 촬영했는데요. 이제 용량이 다 됐습니다. 현재 10시 7분입니다. 자, 지금 제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를 촬영하고 있고요. 수많은 분들이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호수 석촌호수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호 북쪽변에 롯데월드타워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있는 롯데월드타워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0시 8분 정도 된 늦은 시간인데도 수많은 분이 오늘 수많은 분들이 7월 15일 월요일 저녁에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잠실 석촌호수 동호의 풍경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어두움 속에 잠겨있는 석촌호수 동호이고요. 저 불빛이 현란한 곳이 동호와 서울을 연결해주는 굴다리고요. 굴다리 위에 송파대로가 뻗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호 상공에 반달이 떠 있습니다. 서호 상공에 반달이 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곳은 동호 북쪽 조깅로에 있는 나무 데크 시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촬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자, 현재 시각은 2024년 7월 15일 월요일 저녁 밤 10시 한
현재 시각이 현재 시각이 2024년 7월 15일 월요일 밤 10시 9분 정도 됐는데요. 1시간 46분 동안 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틀 전에 피격된 도널드 트럼프 제45대 미국 대통령의 피격과 관련해서 다양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행복한 밤, 즐거운 밤, 평안한 밤 되시길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에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잠실 석촌호수 동호입니다. 감사합니다.